암 치료의 급소 즉시 실행하라. 급소 4. 암 치료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임을 알라. 치료의 중심에 서서 주도권을 줘라. 암 환자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느낄 때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다. 물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완치될 수도 있지만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약 치료 과정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실제로 완치 가능성이 높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환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다 읽어요. 그쪽까지. 98페이지. 저요? 응. 의사를 신뢰하되 치료의 주도권은 환자가 가져야 한다.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암에 걸린 것도 불행하지만 암이 나에게 걸린 것도 불행하다. 너 나에게 잘 걸렸다.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암이라는 두려운 질병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외부의 권위와 도움에 의지하려 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암과 싸우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 치료의 중심에 서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하는 순간 희망이 보인다. 암 치료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고창순 박사와 한만청 박사 또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암은 나를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아둔다. 때로는 그 선택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기도 한다. 확실한 소신과 인생관, 자신감을 갖추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어느 의사에게 갈지, 어떤 치료 방법으로 할지, 화학 항암 치료제를 쓸지 말지 선택을 해놓고도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끊임없이 번민하게 만든다. 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분야에서는 어떤 의사가 가장 믿을 만한지, 사전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하는 시간이 짧았다. 2, 3일 동안 고민한 적도, 일단 선택해놓고 뒤돌아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도 따져볼 것은 다 따져보았다. 결정을 하기까지 나는 꼼꼼하게 모든 사항을 고려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바보가 된 것처럼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나는 바늘 들어갈 구멍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따지고 일단 결정한 다음에는 하늘처럼 넓어져라 라고 권한다. 일단 선택한 일을 두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고민하는 것은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 호적되는 것과 같다. 고창순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마라. 1기, 2기, 3기, 4기라는 명확한 구분과 그에 따라 두부 자르 구분과 아니 명확한 구분과 그에 따라 두부 자르듯 나눠지는 완치율. 암 환자들은 이 기수와 완치율에 따라 자신의 남은 생명을 저울질한다.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너무도 쉽게 길어야 3개월이라는 말다이를 한다. 비단 기수나 완치율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단 암에 걸리고 나면 무수한 수치들로부터 헤어나질 못한다. 검사는 뭐가 그렇게 많고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들은 또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의사나 간호사 입에서 숫자만 나오면 암 환자든 암 환자의 긴장은 극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그저 수치상의 변화에 따라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린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생각해보자. 1기 환자는 열에 아홉이 살고 4기 환자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의학적으로 예외라고 말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력으로 따지자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내 동료, 선후배들조차 4기 암에 걸린 나를 보고 죽음을 예견했었다. 아마도 내가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환자 입장이 되어보고 나서야 그러한 예측과 눈에 보이는 수치를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완치율이 5%라는 것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환자를 겪어본 의사의 입장에서 내린 결론일 뿐이다. 암에 걸린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그 퍼센트 안에 들어가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말이다.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와 자료와 검사 수치들은 지금까지 결론적인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 통계가 어떤 개인의 경우를 저울질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심지어 어떤 암은 기수 자체를 명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암이라도 생존율이 전혀 없는 경우는 없다. 생존율이 떨어지고 검사 수치가 나쁘다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내가 이 통계의 긍정적인 수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차라리 통계 자료를 희망의 증거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한만청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암은 내가 스스로 만든 질병이다. 사실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요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수십 가지의 고유한 요인들이 복합적 작용해 질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독일에서 면역요법과 전인 치료 의학을 연구했을 때도 핵심은 개인별 맞춤 치료였다. 따라서 선택이 중요하다. 암도 스트레스도 삶도 모두 선택이다. 우리는 매 순간 가치 있는 것을 창조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상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은 최고의 가치이자 삶의 기반이다. 암 환자에게는 스스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져 있다.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환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해 최상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엮어가야 한다. 마이너스를 걱정하지 말고 플러스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건강한 식생활,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최상의 삶을 누리고 암이 사멸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재발에 대한 염려도 사라진다. 오히려 암에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암의 재발을 막는 총협전이다. 암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삶의 구조로 바뀌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확실하게 따지고 묻고 또 물으라. 암 환자는 크게 A, B, C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A그룹에 속하는 암 환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소망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도피처인 암에 걸린 것이다. 이처럼 자포자기형은 전체 암 환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B그룹에 속하는 암 환자들은 순응적이다.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꼭두각시 환자 그룹이다. 정기적으로 진료실을 방문하여 의사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한다. 전체 암 환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이 유형은 고분고분형이다. C그룹에 속하는 암 환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치료를 주도하는 창조적 유형이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소극적인 태도로 치료에 임하지 않는다. 전체 암 환자의 약 20%가 이처럼 꼬치꼬치형에 속한다. 이런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사의 처방과 약물 치료를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암을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간다. 이를 계기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A그룹에 속한 환자가 제일 많이 사망하고 B그룹은 반반이고 C그룹에 속한 환자가 제일 많이 살아남는다. C그룹은 치료의 주도권을 가지고 확실하게 따지고 묻고 또 묻는다. 이런 환자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성의 기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데 있다. 따라서 암 환자 역시 치료 과정에서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주도권을 가질 때 비로소 책임감 있게 반응할 수 있다. 때로는 불친절한 의사에게 질책을 받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며 치료를 받으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위암, 대장암, 간암, 단도암, 췌장암은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암들은 항암제 사용 여부에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즉 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항암제를 쓰나 안 쓰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암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나 떼어낸 암 조직에 대한 항암제 감수성 검사를 해서 효과가 확실한 경우에만 항암제를 써야 한다. 교과서에조차 항암제의 효과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항암제 사용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무모한 행동이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후에는 의사에게도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의사를 신뢰하되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려면 환자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는 결단해야 한다. 나는 담도암이라 수술만 하고 항암제는 맞지 않겠다. 나의 경우 항암제를 맞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만 망가질 것이다. 항암제가 아무 효과도 없으니 나는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면역력을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 따질 건 따지고 결정할 것은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의사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하는 환자가 되라. 의사는 치료를 함께 해 나가는 동반자이지 치료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심사숙고한 후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일단 치료 방법이 결정되면 환자는 의사를 철저히 신뢰해야 한다. 신뢰는 신뢰를 낳는다. 내가 의사를 신뢰하면 의사도 나를 신뢰한다. 의사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자는 의사와의 든든한 신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치료를 위해 의사와 그의 전문 지식을 100% 활용해야 한다. 환자에게 신뢰가 가는 의사가 있듯이 의사에게도 어쩐지 돕고 싶은 환자가 있다. 환자를 보다 보면 유독 신뢰가 가는 환자가 있다. 의사와 신뢰 관계를 쉽게 형성하는 환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자기 소신이 확실한 환자를 좋아한다.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줄 아는 환자들을 좋아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기까지는 신중하되 한 번 결정하면 초질관 밀고 나가는 환자들이 의사의 호감을 얻는다. 이런 환자들의 공통된 특성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다. 암 생존율 통계 수치를 믿지 말라. 환자들은 자신이 걸린 암의 5년 생존율이 5%라고 하면 좌절하고 95%라고 하면 안심한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수치는 개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느 쪽이든 개인에게 적용할 때의 확률은 50%이다. 따라서 5년 생존율이 5%라고 해도 5%에 내가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똑같은 암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의 생존율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는 참고 자료일 뿐 이를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통계에 의존하기보다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암의 재발 가능성은 언제나 반이다. 면역력이 암보다 강하면 암을 이길 수 있고 반대로 면역력이 약하면 암은 다시 성장하게 된다. 의사는 암 재발 방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의사의 지시에 따르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결국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은 환자 자신이다. 암과의 싸움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한다. 의사나 항암제가 대신 싸워주는 것은 아니다. 흡수 5. 암보다 몸에 초점을 맞춰라. 암 치료의 핵심은 암이 아니라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인체 시스템이다. 암 치료의 핵심은 내 몸이 스스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암은 나쁜 생활 습관과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한다. 암에 걸렸다는 것은 체내 환경이 암을 지지하는 시스템으로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암에 걸린 당사자조차 암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치료 과정에서도 완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그가 결국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모두가 죽음을 예상하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처럼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내 환경의 물리적 시스템과 스스로 암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정신적 신념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데 아무리 강한 항암제를 쓴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는 치료가 무의미하다.
암세포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 암세포가 우리 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는 병든 내부 환경과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누가 봐도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내적, 외적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환자들이 많다. 많은 환자들이 항암제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고 항암 치료를 한 번 더 받을지 말지 결정하지 못해 갈등한다. 그러나 항암 치료는 치료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암 치료의 성패가 단 하나의 선택에 달린 것처럼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의 저항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되는 것이다. 암이 이미 생명 유지 메커니즘의 일부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는 단순히 암을 제거하려는 접근법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암을 치료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암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면 암은 더욱 성장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면 암세포는 더 이상 자랄 수 없다. 따라서 암 치료의 핵심은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다. 시스템이 바뀌면 암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예일대 의대 종양외과 교수인 버니 시겔 박사는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면 암이 둥지를 든다. 그러나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면 암이 너와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떠나간다라고 말했다. 암이 자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암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인체 시스템의 핵심은 면역력 강화이다. 암을 치료하는 데는 세 가지 불변의 원리가 있다. 첫째, 암이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 둘째, 발생한 암을 제거하는 것. 셋째,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암 치료의 숨겨진 열쇠는 면역력 증강에 있다. 그렇다면 왜 면역력이 핵심일까? 암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면역력이 정상 이하로 떨어졌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등으로 암을 치료한 후 면역력이 더욱 저하되거나 고갈된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암 치료 후 오히려 암이 더 잘 자라거나 재발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는 동안이나 치료 후에는 반드시 면역력을 높여 암이 생길 수 없는 강력한 인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리우 사장님 읽어주세요. 네.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인체 시스템이란 최상의 면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의 혁신이 필요하다. 식생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요소를 바꿔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몸이 스스로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적,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상의 면역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암은 제거하면서도 면역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암과 싸우면서도 건강한 세포와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암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무조건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암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 면역력이 암 치료의 성패를 좌우한다. 암은 정상세포가 어떤 이유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신체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증식하는 현상이다. 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경로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수백 개의 돌연변이 세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인체에는 돌연변이 세포를 즉시 제거하는 강력한 방어체계, 즉 면역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면역력이란 외부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몸을 보호하는 내부의 저항력이다.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해 나 아닌 것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다.
면역세포는 돌연변이 세포를 나 아닌 것으로 인식해 제거한다. 면역세포 활성화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암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사멸시킨다. 둘째, 인체의 방어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방사선요법이나 화학요법은 신체의 방어력을 크게 저하시켜 암 치료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면역력을 강화하면 신체 방어력이 증진되어 암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 필자가 고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통합 칵테일 치료법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치료법으로 이를 면역요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암 치료법인 화학요법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정상세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항암제 사용 시 흔히 나타난다. 반면 면역요법은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며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학요법이 다수의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 아군의 피해도 불사하는 무차별 폭격 방식이라면 면역요법은 적군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조준해 제거하는 저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화학요법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폭격에서 살아남은 암세포를 하나씩 제거할 때는 면역요법이 유용하다. 화학요법이 효과가 없거나 화학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면역요법은 중요한 치료법이다. 따라서 암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화학요법과 면역요법을 적절한 시기에 병행해야 한다. 삶의 혁명적 변화를 꿈꿔라. 항암 치료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바꾸는 것이다. 즉, 생활 속에서 면역 관리를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다시는 암을 유발했던 과거의 생활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식생활을 과감하게 바꾸고 금연과 금주를 반드시 실천하라.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운동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며 작은 행복을 누리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삶에서 벗어나 섬기는 삶을 살라. 삶의 변화를 주저하면 결코 후회하게 된다. 지라는 환자는 내가 대학 시절 꿈과 열정을 쏟았던 선교단체의 후배였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30을 갓 넘긴 나이에 위암 환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앳된 주부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였다. 남편은 현직 판사였으며 훌륭한 부모님과 화목한 가정 속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분만대에 누워있는 도중 그녀는 피를 토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이 판명되었고 위절제 수술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나를 찾아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위암 진단을 받고 이제는 살았구나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녀는 모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위암은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던 셈이다. 위암 진단은 이제 학위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스트레스에 눌려있던 그녀의 삶은 암이 아이러니하게도 탈출구 역할을 한 것이다. 급소 6. 치료에 앞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 항암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항암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특히 항암제가 효과적인 암이거나 항암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암 치료는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가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여기서부터 환자의 고민이 시작된다. 생존율이 약간 상승하더라도 신체가 받는 타격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치료를 무시하자니 의사의 항암제 치료를 하세요 라는 말이 천둥처럼 무겁게 다가온다. 항암 치료를 선택하면 극심한 고통과 면역력 저하를 감수해야 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조기 유방암 치료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고
메타 분석을 수행하는 국제협력단체인 EBCTCG에 따르면 다제 병용 항암 화학요법은 단일 약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방암 치료에 더 효과적이며 특히 50세 이상의 여성에게 재발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항암제를 투여한 그룹은 수술만 받은 그룹에 비해 재발률은 4에서 10%, 사망률은 3에서 10% 감소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항암제 효과가 뛰어난 유방암의 경우조차 실제 생존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러한 통계를 접할 때마다 대조군 선정의 공정성과 통계 처리의 객관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연구 결과를 100% 신뢰한다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아닌 10년 생존율까지 비교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실제로 5년 생존자의 약 23%는 이후 5년 내에 재발이나 전이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조군과 실험군이 면역 상태에 대한 정보도 명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항암제의 효과가 면역력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항암제 자체의 효과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5년 생존율을 증가가 항암제보다 환자의 생활 습관 변화, 즉 생활 면역 관리에 더 크게 기인한다는 주장은 한국과 미국의 위암 2기 환자 5년 생존율 비교에 잘 드러난다. 한국의 위암 2기 환자 5년 생존율은 80%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34%에 불과하다. 똑같이 스스로 항암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생활 습관과 환경의 차이에 있다. 이는 암 치료와 재발 방지에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항암제보다 훨씬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며 앞으로 연구에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는 암 환자들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기존의 치료 스케줄에 따라 수술 후 항암 치료를 진행하되 항암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면역화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다. 면역화학요법은 면역요법과 화학요법을 융합한 치료 방식으로 통합 면역 치료의 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항암제를 포기하고 수술 후 집중 면역요법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스스로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잔존암을 면역요법으로 제거하고 강력한 면역 체계를 구축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역시 융합 면역법 치료법이 하나다. 몇 페이지인가요? 115페이지요. 네. 급수 7 이런 아니, 아니, 위에부터. 제일 네, 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암 환자들은 종종 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공장형 치료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항암제를 피하고 싶어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환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항암제를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정말 맞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맞으세요. 하지만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든다면 절대 맞지 마세요. 억지로 맞으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항암제를 맞기로 결정했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왕 항암제를 맞을 것이라면 항암제를 통해 암이 모두 사라지고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한다. 급소 7. 수술 전 면역요법이 먼저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면역요법을 진행하라. 나는 수술 전에 반드시 면역요법을 진행하라고 권한다. 면역요법을 통해 암세포를 약화시키고 체력을 회복한 후 수술하면 회복이 더 빠를 뿐 아니라 수술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암의 성장에 대한 우려와 공포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면역요법을 먼저 진행하고 수술을 진행해온 의사는 수술 전 면역요법이 암을 줄이거나 위축시키고 암세포를 한쪽으로 캡슐화해 제거가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초조한 상태로 수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면역요법을 진행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인도 의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2cm 이상의 유방암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다른 치료 없이 6개월 동안 미술토만 주사한 결과 종양의 평균 크기가 3cm에서 1.5cm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림프절 전이 양성 환자의 비율도 66.6%에서 41.6%로 줄었다. 이처럼 면역요법만으로도 암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굳이 서둘러 수술할 필요는 없다. 충분한 면역요법을 통해 암을 위축시킨 후 수술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수술 후 종식작용과 신생 혈관 생성이 활발해져 미세 잔존암이 빠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수술 전후로 집중적인 면역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암 치료에서 면역요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여기까지 읽을까요, 오늘? 9시인데? 그래요.